아, 팀장님, 또 어떤 일 때문에 저를 부르셨을까요? 대표님, 요즘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들이 열심히 운영하고 있는데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오늘은 인테리어 업종 관련 내용이군요. 인테리어 쪽으로 실제로 많이 문의를 주시는데,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 광고를 안 하는 업체보다도 좀 문의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안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존의 광고를 뭐 맡기셨거나 하셨더라도 대부분 포트폴리오는 꾸준히 올리고 글도 계속 작성하시는데 생각만큼 이제 그만큼 성과가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저희가 한번 살펴보면은 블로그 같은 거를 운영을 안 해서 문제가 아니라 운영 방향이 조금 잘못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오늘은 인테리어 업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문의를 늘리려면 어떤 부분에 가장 먼저 바꿔야 하는지 하나씩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인테리어 블로그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 네네. 우선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왜 블로그가 인테리어 업종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굉장히 다양한 매체들이 있지만 특히나 인테리어 쪽으로 알아보시는 분들이 네이버에 거의 다 검색을 하시기 때문에 네이버에 올리는 게 맞고, 그리고 블로그가 사진이랑 내용 둘 다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로그로 많이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블로그를 결국 운영하는 게 이제 문의를 많이 받기 위해서 진행을 하실 텐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포트폴리오만 주구장창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 좀 문의가 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시공 전 사진, 시공 후 사진, 그리고 다른 현장 사진,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거의 시공 사진만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사실 글을 타고 들어오신 분들이 어떤 포인트가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시공을 했고, 그리고 금액대 같은 경우나 이런 자세한 정보들을 얻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사진을 올리면은 뭐 예쁘게 인테리어 된 거를 뭐 어필을 할 수는 있지만, 정작 고객들이 보면서 계약을 앞두고는 다른 고민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사를 믿고 맡겨도 될까나, 아니면 공사 기간을 제때 잘 끝낼까, 아니면 중간에 뭐 문제가 생기거나 하자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식으로 고객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업체와의 신뢰성,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블로그를 진행을 할 때 단순히 시공 결과만 나열을 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시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고객과 소통을 했는지, 그리고 왜 그런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녹여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같은 업체라도 같은 사진이 들어가지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문의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견적만 받아보려는 고객보다 상담 의지가 실제로 있는 고객들이 훨씬 많이 들어오게 되는 현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인테리어 업체를 찾을 때 사진은 다 비슷비슷하게 느껴질 것 같아요. 결국 믿을 수 있는 업체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외에는 어떤 콘텐츠를 올리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인테리어 업종에서 포트폴리오 관련 글들이 가장 중요한 거는 맞고요. 하지만 그것만 올리는 것보다 그 외에 다른 컨텐츠들을 다양하게 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보통 상담을 들으면 포트폴리오 콘텐츠들 많이 올려달라,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고객들이 상담까지 이어지는 데는 결국엔 이 업체에 대한 궁금증과 그리고 신뢰성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지만 문의까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희는 철거가 며칠 정도 걸리나, 견적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 그리고 공사 기간 동안은 집에 살아도 되는지 아니면 아예 집을 비우고 나와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을 거의 모든 업체가 모든 고객들한테 동일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때그때 이제 고객들이 물어볼 때 같은 내용을 설명만 하고 끝내시는데, 저는 사실 그게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그런 질문들을 블로그 글 하나로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해서 고객들이 검색했을 때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상단에 공지사항이나 Q&A 형태로 정리해두면은 상담 전에 읽고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상담 시간도 줄고, 그래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오시기 때문에 상담 시간도 줄어들고 설명을 할 내용도 훨씬 줄어들죠.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는 이 업체는 투명하게 다 밝혀서 진행을 하는구나, 그리고 궁금한 부분을 다 블로그에 정리를 해뒀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블로그는 물론 노출도 중요하지만 고객의 불안감을 줄여주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훨씬 이해가 쉽게 되실 겁니다. 문의를 많이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담을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는 거네요. 그럼 대표님은 지역 키워드를 굉장히 중요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우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인테리어 업종만의 특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보통 대형 프랜차이즈가 아니고서는 인테리어 업종은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업종이 아닙니다. 대부분 그 지역 내에 있는 집이나 뭐 사무실 이런 데 시공이 들어가죠. 그래서 서울 고객은 결국 서울 업체를 찾고, 천안 고객은 천안 업체를 찾고, 이런 식으로 해서 블로그도 결국에는 전국 키워드를 노린다기보다는 지역명 더하기 어떤 시공명에 대한 키워드를 노리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분당 아파트 인테리어라던가 천안 구축 리모델링, 수원 30평 인테리어, 이런 세부적인 키워드들로 들어가서 꾸준히 노출을 시키면은 고객들이 검색을 했을 때 반복적으로 노출되는 효과도 얻으실 수 있어요. 결국에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많이 검색을 하면서, 그리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알아보고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같은 업체가 계속 보이면 그것만으로도 자연스럽게 신뢰가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저희 용어로는 반복 노출 효과라고 말하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운영했던 업체도 첫 달에 상위 노출을 시켰지만 그게 두 번째, 세 달째 계속 상위 노출 글이 꾸준히 쌓이면서 상담수도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졌던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광고를 크게 늘리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테리어 쪽 블로그를 시작하신다면은 글이나 사진도 중요하지만 우선 지역 키워드를 먼저 공략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이 확보할 수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블로그에 대표님의 이야기나 회사 이야기도 자주 넣는 게 좋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도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이런 사소한 부분이 생각보다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인테리어는 뭐 몇만 원짜리 상품이 아니죠. 저희가 맛집 같은 경우에는 뭐 1, 2분 검색하고 그냥 이거 먹으러 가자 하고 갈 수 있지만,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몇백, 그리고 기본적으로 몇천만 원 단위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고객도 굉장히 신중하게 업체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결국 고객은 그 회사를 믿는다기보다는 그 대표의 생각, 이런 것들을 믿고 계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공지에 왜 인테리어 업을 시작하게 됐는지, 그리고 어떤 현장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그리고 공사를 마친 고객한테는 어떤 말을 들었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은 인간적으로도 훨씬 더 다가오고, 그리고 글 분위기 자체도 훨씬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테리어 광고 맡기신 분들이 상담을 하고 난 다음에 고객분들이 예상외로 글을 읽다가 이제 공강님이 가서 연락을 드린다, 아니면 생각하는 방식이 뭐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문의 드리게 됐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결국에는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이라 생각을 하고요. 사람들이 비슷한 실력을 가진 업체들 중에서 본인만의 브랜드의 어떤 강점을 만들고자 한다면은 이런 자신만의 스토리를 녹여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포트폴리오보다 이 업체라면 믿고 맡길 수 있겠다, 이런 확신을 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업체를 운영하시는 사장님들께 꼭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요즘 많은 분들이 상담만 하더라도 공통적으로 좀 하시는 말들이 있어요. 네이버 블로그가 예전만큼 영향력이 있지 않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사실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노출되는 지면이 예전보다 블로그가 차지하는 지면이 좀 줄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전히 블로그들은 상위에 노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노출을 얼마큼 시키느냐도 중요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그 안에 있는 어떤 업체만의 장점들을 얼만큼 녹여낼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금액이 큰 경우, 그리고 전문성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더욱더 블로그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그 글을 실제로 읽으면서 그 업체에 대한 신뢰성이 생기기 때문에 블로그는 여전히 특히나 인테리어 업종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은 업체들을 비교를 할 때 결국에는 그 업체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투명하게 이제 온라인에 노출을 시켜놨는지, 이것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블로그에 그만큼 질적으로 좋은 컨텐츠들을 많이 배포해 놓으시면은 분명히 고객분들이 알아봐 주시고 문의를 많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한테 맡기신 분들도 3달 정도 운영하시고, 그 전에는 지인이라던가 아니면은 네이버에 뭐 검색 광고, 이런 광고비를 태워서 문의를 받았더라면 블로그를 운영하신 이후에는 자연적으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아무래도 오늘 말씀드린 그런 블로그에 대한 어떤 장점들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인테리어 업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 이외에도 다양한 매체들도 가능하긴 한데, 우선은 인테리어 쪽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블로그를 가장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도 블로그 리뷰 형식이 아닌 이제 그 업체의 블로그를 관리하는 브랜딩 블로그 쪽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앞으로도 유익한 영상 계속 만들 예정이고요. 다양한 마케팅 관련해서 필요한 정보 얻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